두 공영방송이 파업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고대영 사장님의 조건부 사퇴 입장에 따라서 오늘 KBS 1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본부 노조는 아직 파업 중이고 여전히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고요.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 근원은 방송이 권력이나 정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중심에는 현행 경영진 구성인 임명 절차가 있고 또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사태가 계속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영 사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작년에 162명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제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이 방송법 개정안 162명이 낸 것을 조속히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방송을 이제 국민께 돌려드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방송법 통과는 별개로 이 방송법 개정이 이런 파국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은 사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자리 보전의 조건이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하고 관련돼서 조건을 건 행위는 좀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만 원 국정원 현금 수수권 이거는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KBS의 신뢰성이나 위상을 굉장히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하셨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제가 분명히 돈 안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좀 더 명확하게 내부에서 해명이 들됐다고 생각을 하도록 둔 거는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다른 방송들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2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낸다 하는 그게 있고요. 또 그보다 또 다른 것은 KBS가 국가기관 방송이고 재난주간 방송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국가기관 방송이 그러면 뭐를 보고 국가기관 방송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어디도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국가기관 방송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능도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좀 저희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KBS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사업자별 과태료를 재난방송을 잘 안 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KBS가 5건이 걸렸습니다. 물론 다른 데보단 적지만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저렇게 한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KBS 본사 건물 안전 등급의 내진 등급이 사실은 건물 2개가 이제 모자란 걸로 나왔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재난이 생겼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방송에 의존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홍보를 할 때 라디오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KBS의 방송 송출하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송출과 관련된 시설, 송출소, 중개소, 이런 것들이 내진 설계나 내진 성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게 보시면 전체 있는 것 중에서 상당한 내진 성능 자체가 불명한 곳이 54개소나 되고요. AM 라디오 같은 경우는 1개 빼고는 다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렇다는 소리는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는다는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작년에 저희가 경주 지진 난 이후에 전국 송중개소에 대한 내진 부분에 대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예. 점검을 했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건설된 중개소들은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됐던 송중개소는 내진 설계 안 된 상태에서 왔는데 이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진 보강을 하려고 그러고 사업 계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주십시오. 그 계획을 좀 주시고요. 제가 EBS에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EBS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EBS를 8월에 검찰에 고발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발당한 이유가 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무 고발 제도를 통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고발된 데가 14군데였는데요. 중기청이 아주 예로 들어서 EBS를 고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이었거든요. 그 고발된 내용이 보면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등학교, 중학교 비수능 연계 교재를 다음 연도 재개혁 그 조건으로 삼아서 수능 그 교재를 파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하는 걸로 해서 EBS가 교육 전문 방송이 아니라 완전히 전형적인 갑질을 하는 악덕 기업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고요. 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생겼던 그 총판 설정 과정에서 어떤 평가 지표라든지 말씀하셨던 기업 활기에 대한 그 내용들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